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종목 현대로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산주들이 전체적으로 큰 하락을 보였죠. 이유는 바로 일론 머스크 때문입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EV 문제예요, EV. 네. 일론 머스크가 미국 로키트 마틴이 개발한 다목적 전투기 F-35에 대한 비난을 쏟아낸 가운데 이 미국 국방부의 관련 비용이 삭감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이 방산주에 대한 투자 심리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 방산주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하락을 했고요. 그 하락을 시작으로 국내 방산주들 역시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요, 이런 내용은요, 다 핑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최근에 이 방산 섹터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 주가를 누를 만한 어떠한 핑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때마침 타이밍 좋게 잘 걸려든 거죠. 물론 이 차익 실현 물량도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겸사겸사 이 타이밍 좋게 주가를 누를 만한 핑곗거리가 생겼다. 그래서 주가를 누르는 거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 방산주와 더불어서 많이 올랐었던 섹터가 있었죠. 제약바이오 섹터. 최근에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도 비슷한 행태들이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 이 지난주 목요일에요. 이 제약바이오의 대장주인 알테오젠이 장중에 20% 넘게 하락을 했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요. 이 찌라시를 핑계 삼아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온 거예요. 사실 바이오 섹터도요. 뭐 별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국내 증시는요. 수급의 영향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요.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오는 경우에는요. 보유 종목들을 한 번씩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 종목이요.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하면 이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추세가 완전히 깨져버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매도를 고려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현대로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 앞으로의 전망과 대응 전략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주가를 보면은요, 마이너스 13%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60일선을 이탈을 했고요. 이 121선까지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 이 고점 69,500원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요. 지금 마이너스 25% 가까이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우선은 우리가 지금 이 현대로템이 왜 이렇게 빠졌는가 이 원인을 알아야겠죠. 그래야 이 종목을 더 들고 갈지 말지를 결정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일단은요, 지금 벌써 11월 마지막 주예요. 자, 이제 연말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까지 계속해서요, 이 2차 전지 종목들부터 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였죠? 연말에 상승을 할 거다. 연말에 반등이 나올 거다. 네, 이 연말과 연초에 진짜 크게 갈 거다 하는 전망을 많이 말씀을 드려왔고요. 실제로 지금 시장들도 그런 전망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국내 증시의 대장주인 삼성전자도 이제 저점 바닥을 찍고 추세를 전환하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또 금투세 관련해서도 폐지를 한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갔던 자금들이 다시금 국내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현재는요, 지금 이 자금이 말라버린 상태이다 보니까 이 수급이 조금만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국내 증시가 워낙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나올 때도 됐습니다. 제가 항상 이번에처럼 말씀드리는 말이 있잖아요. 이 주가가 급락을 하면 필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코스피 3천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대 롯데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한 번 더 털어주고 다시 신고가를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과정에서 대응을 좀 잘 해야 하는데,
이게 세력들이 이제 좀 장난을 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이 좀 부족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매에 동참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막 흔들다 보니까 매도를 하면 안 되는 자리에서 매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렇지 않으려고 하면은요, 우리가 이 명확한 기준을 잡고 미리 정해둔 전략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하는데, 이게 사실 혼자서는 좀 쉽지가 않죠. 네, 그런 분들은요, 하단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010-7913-1671 여기로 숫자 5번 또는 종목명 뒤에 두 글자 로템이라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함께 매매하면서 가이드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주가가 이렇게 빠진 이유, 제가 이미 영상 초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일론 머스크의 발언 때문입니다. 이 일론 머스크가 F-35 전투기에 대해서 국방 예산이 너무 많이 지출이 된다라고 저격을 했어요. 지금 국방 예산 중에서 F-35가 가장 비싼 무기인데, 이 부분만 줄여도 연방정부 예산을 2조 달러 감축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었죠. 일론 머스크는요, 이 전투기는 구시대 유물이다. 유물이 되어가고 있다. 이제는 드론 시대이니 이 전투기 조종사를 사지로 내모는 유인 전투기는 이제 치우고 드론으로 대체를 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요, 이 일론 머스크가요, 항상 이 미래를 많이 앞서 나가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전기차도 가장 먼저 만들었고요. 이 시대를 바꾸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발언을 무시하기가 굉장히 좀 그렇죠. 게다가 이 일론 머스크는요, 이제 단순하게 세계 최고의 갑부, 테슬라의 오너인 것 뿐만이 아니라 이 트럼프 2기의 정부 효율화 시장으로 지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치적 입김도 꽤나 있는 상황이죠. 네. 이러한 일론 머스크의 발언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 방산주부터 국내 방산주들까지 모두 영향을 받은 상황인데, 자, 우리가 여기서요,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과연 현대로템이 이와 관련이 있는가?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이 F-35 전투기 이런 거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뭐 K2 전차라거나 철도 쪽으로 비중이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요. 따지고 보면은 그닥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관련 섹터가 빠지니까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같이 빠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보셔야 되는 게요. 지금 이 중동 전쟁이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이 임박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방산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것도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 때문에 K2 전차가 팔렸던 게 아니거든요.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K2 전차가 폴란드로 팔리고 또 유럽에서 인기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 따지고 보면은 그냥 이 섹터 분위기가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현대로템은 해당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주가가 빠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악재 비슷한 뉴스들도 내보내고 있죠. 늦어지는 K2 폴란드 2차 계약, 현지선 비싸다 여론도. 지금 이 2차 계약이 늦어지는 이유요. 이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1차 계약보다 2차 계약의 규모가 더 큰 것도 있고요. 이 폴란드 군에서 요청한 게 조금 다릅니다. 보시면 2차 계약이 체결되면 성능 개량형 모델인 K2PL, 그러니까 일종의 K2 폴란드 버전인 거죠. 개량 모델이 납품이 되는데 이거는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난 전투 양산에 따라서 새로운 기술적 요구사항이 발생을 하면서 이 폴란드군이 요청한 각종 장비가 추가된 제품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옵션을 추가했다는 얘기예요. 이 옵션이 추가가 되었으니 당연히 늦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폴란드에서 뭐 비싸서 못 산다, 안 산다 하면서 미루는 게 아니라 옵션이 추가된 부분 때문에 딜레이가 되는 거라는 거죠. 별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거를 지금처럼 주가가 빠질 때 이렇게 자극적인 제목으로 헤드라인을 걸고 나오니까 뭐 지금 이것도 잘못되고 뭔가 이 방산 쪽이 지금 되게 안 좋구나.
악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누구죠? 트럼프입니다. 이 트럼프는요, 자국 우선주의자예요. 이 정책 같은 부분도 다 미국이 최우선인 상황이죠. 자, 그래서 미국이 한국에 뭐라고 합니까? 국방비 더 내라고. 근데 제가 진짜 이 트럼프를 보면은요, 워딩이 참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트럼프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죠. 본인이 지금 백악관에 있었으면 한국은 연간 100억 달러를 냈을 거다. 그리고 한국은 기꺼이 그렇게 쓸 거다. 한국은 머니머신이니까. 자, 근데 이게 뭐 한국한테만 국방비를 더 내라고 했습니까? 나토 회원국들한테도 안보 무임승차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 방위비를 GDP 대비해서 3% 이상으로 인상을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 결국에 이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요, 자력으로 자주국방을 이뤄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뭐 유럽 쪽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는 미국만 믿고는 있을 수가 없다. 과거의 미국처럼 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 미국도 자국 우선주의로 전환을 더 강하게 할 거고요. 이런 과정에서 각국의 지금 이 국방에 대한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또 이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이미 검증이 되었죠. 유럽의 표준 전차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수요가 있을 거고요. 폴란드도 이제 1차 거의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2차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워낙에 지금 이슈가 강했기 때문에 주가가 그동안 이렇게 오른 거고요. 또 중간에 보시면 조정다운 조정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동안 계속해서 이 노란색 21선과 초록색 61선을 지켜주면서 이렇게 우상향을 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지금 61선을 이탈을 하면서 한 방에 여기 121선까지 내려왔죠.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급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많은 분들이 이제 털려 나갑니다. 네, 그러면 주가가 많이 가벼워질 거고요. 자, 근데 실제로 지금 현대로템이 신고가를 돌파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이 정도 되죠. 자, 이 주가를 올려놓고요, 이제 이 물량들을 소화를 시킵니다. 여기 이런 데서 돈을 써서 물량들을 소화를 시켜요. 네, 그러고 나서 여기 44,000원 정도 되죠. 여기를 뚫고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69,500원. 자, 이 세력들 입장에서요, 이 44,000원대 물량을 받아주고 또 수익도 주고 그렇게 받았는데 여기까지 한 50에서 60% 될 거예요. 겨우 이만큼의 만족을 하느냐? 절대 아니죠. 세력들이 이 신고가를 돌파를 시킬 때는요, 절대로 적당히 먹고 나가려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3배 이상의 수익을 내려고 신고가를 돌파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가는 지금 여기가 끝이 아니라요, 더 가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조정을 주는 부분은 지금 이 방산 섹터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이지, 이 현대로템에 뭔가 개별적으로 해당되는 이슈는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로템의 주가는요, 어느 정도 조정을 주고 결국엔 다시 회복을 하고 신고가를 갈 겁니다. 어차피 지금 여기서 흔들어줬기 때문에요, 더 강하게 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자리에서요, 흔들려서 털려나가지 마시고 절대로 섣부르게 대응하지 마세요. 자, 나는 혼자서 대응하기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또는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 이 추가 매수를 하면 어디에서 하고 매도는 어디에서 하는 게 좋겠냐, 이런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 자, 그런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7913-1671, 여기로 숫자 5번 또는 종목명 뒤에 두 글자 로템이라고 메시지 남겨주세요. 메시지 남겨주신 분들께는 제가 실시간으로 이 매수 매도 타점 대응 전략 모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정보를 공유해드린다라고 해서요, 무슨 정보 이용료, 수수료, 이런 금전적인 요구 절대 안 합니다.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거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메시지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 11월
홈프로픽 대박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은요, 유리기판 관련주예요. 유리기판이 이번 연도부터 조금씩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죠. 아직 양산을 시작한 단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본격화가 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유리기판에 대한 정보를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즉, 투자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유리기판이 갑자기 올해부터 주목을 받게 된 이유. 첫 번째로 이 AI 반도체가 크게 대두가 되죠. 이미 오래전부터 이 유리기판에 대한 연구는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만 오버스펙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 AI가 확산이 되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기기가 된 거죠. AI 데이터 처리량이 너무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서 현재 추세로는 이 고집적 패키지 기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이에요. 현재 AI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는 엔비디아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AI GPU는 TSMC의 코어스 패키지 기술로 제작이 됩니다. 이 TSMC의 코어스 방식은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인터포저라고 하는 실리콘 기판을 올리고 그 위에 GPU와 HBM을 올립니다. 여기서 이 인터포저는요, 각 칩을 하나의 다이처럼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GPU와 HBM 등 이종 반도체를 하나의 패키지에 집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별도의 기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GPU와 HBM을 인터포저에 함께 실장하면 이 칩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많은 양의 배선이 가능하며 실장 면적이 축소되어 칩 간 연결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 속도가 향상이 되고 전력 소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칩넷 기술을 결합하면 생산 수율과 시스템 원가도 개선을 시킬 수가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실리콘 인터포저는 패키징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이 AI 데이터 처리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그에 따라서 패키징 비용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유리기판을 사용하게 되면 인터포저를 생략하게 되기 때문에 이 패키징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리기판이 재조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유리기판 관련주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든 종목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매매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 기업들이 유리기판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이 이슈를 받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가장 많은 이슈를 받았던 기업이 바로 이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11월 대박 종목으로 이 기업을 준비를 한 거예요. 해당 기업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일단 반도체 패키징용 유리기판 제조 장비를 양산 라인에 최초로 공급을 한 기업입니다. TGV 등 유리 가공 장비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을 포함해서요, 유리기판 3대장이라고 불리우는 종목들이 있어요. 각각 유리기판을 생산하고 장비를 담당하고 소재를 담당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이 종목은 이 중에서도 장비를 담당하고 있어요. 자, 게다가 이 3대장 중에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기업에 TGV 장비를 납품을 하면서 이 유리기판의 가장 수혜주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TGV 공정은요, 유리기판을 뚫는 전극 통로를 만드는 기술인데 이게 유리기판의 핵심 기술이거든요. TGV 공정은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레이저 방식, HF 애칭 방식, PNL 가공 방식. 이 회사는 레이저 방식과 HF 애칭 방식을 혼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유리 표면에 미세한 크랙을 줄이고 식각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크랙이 없이 홀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을 두 가지 방식의 공정을 혼용 사용하면서 커버를 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글라스코어 기판 제조 공정에서 이미 4가지 장비나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대두되는 내용입니다. 해당 종목의 차트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사실 이전에는 관련주였기 때문에 주가가 고만고만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 유리기판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역사적 고점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후 이 반도체 업황 둔화로 주가가 급락을 했고 최근 쌍바닥을 찍고 강하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다른 반도체주들보다 상승 흐름이 굉장히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수급 또한 지난 한 달을 보면은요. 개인은 팔고 외인과 기관은 샀습니다. 특히나 연기금이 의미 있게 사 모으는 점을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유리기판의 개발 속도를 갑자기 높이기 시작한 것은 AI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전부터 꾸미기판이라면서 이 성장성에 높은 점수를 줬지만 이게 워낙에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허들이 높았습니다. 자, 하지만 HBM에 들어가는 실리콘 인터포저의 쇼티지 지속 그리고 실리콘 인터포저보다 싸고 매력이 많은 글라스 기판은 이 자본을 들여서 개발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앞에 유리기판 3대장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이 중에 진짜 대장주는 이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해당 기업은 아직까지 개발 진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적자가 지속되는 중이죠. 그나마 제가 이번 11월 대박 종목으로 픽한 이 기업은 장비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적이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종목보다 선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총이 작은 소형주이기 때문에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매력도 있고요. 소형주 중에서는 이 기업이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HBM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는 국내 기업에서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유리기판 관련주는 디스플레이 밸류체인 기업들이 기존에 유리 가공을 해왔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많은 편이고 그 중에서도 대장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를 해봐도 된다라는 점에서 이번 11월 대박 종목으로 저웅프로가 픽을 한 거고요. 해당 종목과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010-7913-1671 여기로 대박이라고 두 글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관련 자료와 함께 타점, 대응 전략을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